300억 달러.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가 상상이 가시나요? 보통 기술 산업의 역사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0 상태에서 이 정도 규모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포춘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준점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무겁고 압도적인 매출 규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엔스로픽이 이 300억 달러라는 연환산 매출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20년 4월 기준 단 9개월이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시간이죠. 이 수치 하나로 엔스로픽은 다가올 거대한 기업 공개, 즉 IPO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세팅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 화려한 헤드라인에 박수만 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 수치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진실과 붉은 깃발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분석에서는요, 2026년 최대의 AI 상장 이벤트로 꼽히는 엔스로픽의 IPO 추진, 그 진짜 이면을 날카롭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9천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매출액 부풀리기나 마진 압박, 그리고 치명적인 구조적 리스크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장에 떠도는 거품 낀 이야기나 마케팅 용어는 다 걷어내고요. 오직 데이터, 그리고 자본의 흐름이라는 차가운 팩트로만 이 회사의 실체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할 5단계의 핵심 의제들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9천억 달러의 질문. 둘째, 기적적인 매출의 비밀. 셋째, 순환금융과 27배의 가치. 넷째, 창업자의 12개와 파산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9천억 달러의 질문입니다.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대중들에게 엔스로픽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마 2021년에 우리는 무조건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오픈AI를 박차고 나온 연구자들이 세운 착한 기업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프레임이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첫 번째 아주 매력적인 함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업 가치 상승폭을 한번 데이터로 보시죠. 2024년 11월에 400억 달러였던 가치가 단 18개월 만에 9천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아버렸습니다. 무려 22배 폭등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끔찍할 정도로 가파른 J커브는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파생상품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정적인 회사에 매겨지는 합리적인 가격표가 아니에요. 시장이 단일 테마에 사활을 걸고 극단적인 투기적 베팅을 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재무적 증거인 셈이죠. 여기서 엔스로픽의 기업 지배구조를 좀 차갑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랑은 좀 달라요. PBC, 즉 공익법인 기업과 LTVT, 장기이익 신탁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훌륭합니다. 외부 인사들이 이사회 과반수를 통제하게 만들어서 돈 버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오픈AI에서 있었던 샘 알트만의 고사태 같은 이사회 쿠데타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도고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전선, 월스트리트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S1 상장 신고서가 딱 제출됐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 구조를 심각한 감점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는데 단기적인 재무 성과를 압박할 수도 없고 이사회를 통제할 수도 없다? 이건 곧 주식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막대한 거버넌스 할인으로 직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쯤에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적적인 매출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단 4개월 만에 매출이 3배나 폭등할 수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죠. 숫자를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2020년 4월, 엔스로픽이 결국 오픈AI의 240억 달러 매출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챗GPT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압도적 1위 기업을 상대로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엔스로픽의 일반 소비자 사용자 수가 오픈AI의 딱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매출을 역전한 걸까요? 바로 이 모순적인 숫자가 교차하는 지점이 오늘 우리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재무적 단서입니다. 트래픽은 턱없이 부족한데 장부상에 찍히는 돈은 더 많다?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설명할 팩트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두 회사의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픈AI는 무려 9억 명이나 되는 대중들에게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잖아요. 반면에 엔스로픽은 철저하게 기업 간 거래, 즉 B2B 시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사스 모델이라는 게 한번 계약을 맺어두면 이탈률이 진짜 낮고 확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춘 10대 기업 중 한 곳이 자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만 명을 위해서 코드를 알아서 짜주는 클라우드 코드 라이센스를 일괄 구매했다. 이거 순식간에 천문학적인 연간 반복 매출로 꽂히는 겁니다. 2026년 초부터 이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한 B2B 파이프라인은 겉보기엔 진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너무 완벽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성공 스토리죠. 하지만 진짜 진실은 그 화려한 숫자 이면의 회계장부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환금융, 그리고 27배의 가치. 과연 장부에 찍힌 이 막대한 돈, 진짜일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내부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엔스로픽의 가장 거대한 재무적 균열을 드디어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총액과 순액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어떤 기업 고객이 아마존 AWS를 통해서 클로드 사용료로 $100를 결제했다고 쳐보죠. 엔스로픽은 이 $100 전체를 자기들 매출이라고 장부에 100% 다 적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아마존이 그 중간에서 클라우드 수수료 명목으로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 버려요. 결국 엔스로픽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 남은 파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탑라인, 즉 매출 부풀리기죠. 나중에 IPO 심사 들어갈 때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만히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보호하려고 이 착시 현상부터 현미경 들이대고 파헤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장부상 자랑하는 그 3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처참하게 깎여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사실 회계 착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순환금융 루프라는 건데요. 혹시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 거대 통신장비 업체였던 시스코 기억하시나요? 그때 시스코가 고객들한테 자기들 돈 빌려주고 이 돈으로 우리 장비사 하면서 이른바 공급자 금융으로 장부 부풀리다가 시장 붕괴할 때 아주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지금 엔스로픽이랑 빅테크 사이에서 정확히 똑같은 아주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세요. 아마존이랑 구글이 엔스로픽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현금을 쏴줍니다. 그럼 그 대가로 엔스로픽은 뭘 하냐? 그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의무적으로 대량 구매해야 해요. 그리고 엔스로픽의 기업 고객들이 지불한 매출은 결국 다시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아마존과 구글로 쏙 돌아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철저히 닫힌 폐쇄형 자본 생태계인 거죠. 만약 최종 엔드 유저들의 AI 수요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이 거대한 자본의 회전목마는 그 즉시 멈춰서고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결함들을 알고 나서 시장의 가치평가, 즉 멀티플을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비즈니스가 고도로 성숙하고 매 분기마다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쓸어 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4배 평가를 받거든요. 전 세계 AI 하드웨어 시장 다 씹어먹으면서 무려 60%라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찍는 엔비디아조차 30배 수준이고요. 그런데 엔스로픽은요? 2020년 올해에만 무려 14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1달러를 벌 때마다 33센트의 피 같은 현금을 허공에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800억 달러 가치평가를 받을 당시에 무려 27배의 멀티플을 적용받았어요. 만약 진짜 이들이 목표하는 대로 9천억 달러로 상장을 강행한다면 이 배수는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똑똑한 가치평가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석가들이 꼽는 6대 리스크들을 쭉 보면요. 특정 클라우드 채널에 목을 매고 있다거나 GPT 5.5 같은 경쟁 모델들이 무섭게 기술 격차를 좁혀오면서 가격 결정력을 잃어버리는 문제들도 당연히 뼈아픕니다. 하지만 IPO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당장 터질 수 있는 즉각적인 시한폭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창업자인 다료 아모데이 개인, 그리고 회사를 정조준하고 있는 4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저작권 소송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합의금 좀 주고 끝날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에요. 엔스로픽의 핵심 기술 근간이 되는 데이터 학습, 그 적법성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문제입니다. S1 신고서 제출할 때 이게 잠재적 우발 부채로 딱 기록되는 순간 기업 가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위협인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창업자가 직접 입 밖으로 꺼낸 12개월 파산 경고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의 아주 차가운 자백을 들어보시죠. AI 발전이 12개월만 늦어져도 나는 파선한다. 들으셨나요? 다리오 아모데이가 직접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남긴 말입니다. 과장 좀 보태서 소름이 돋지 않나요?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이 회사의 재무적 본질이 그냥 완벽하게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스로픽은 수백억 달러의 외부 자본을 끌어와서 미친 듯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칩을 비싼 값에 선점하고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약정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자본 집약적 행위들이 지금 당장 돈이 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미래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검증되지 않은 단 하나의 가설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창업자 스스로도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가혹하게 현금을 태워야 버틸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절벽 끝에서 하는 도박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이 9천억 달러짜리 가치 평가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버티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실존적 베팅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성공해야만 합니다. 첫째, AI의 확장 법칙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무한하게 쭉 지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고객들의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해서 토큰 단위로 지불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줘야 하고요. 셋째, 세상에 공짜나 다름없는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시장이 기꺼이 엔스로픽의 안전한 AI라는 브랜드의 비싼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해줘야 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중 단 하나의 가정이라도 삐끗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프라이즈 수요 정체나 기술 평준화가 급격하게 시작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7배라고 칭송받던 그 멀티플은 순식간에 전통적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인 5배 이하로 쪼그라들 겁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장부상부가 그 즉시 먼지처럼 싹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결국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자본 도박, 이게 결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IPO 당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엔스로픽 주식을 배정받는다? 이건 기관들의 철저한 독식 구조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시 전략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흐름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간접 노출, 즉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를 통한 해칭 전략이죠.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엔스로픽이 상장해서 대박이 나면 이 빅테크들은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가 상승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 엔스로픽이 실패해서 파산한다? 그래도 이들은 이미 자기들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천문학적인 컴퓨팅 대금을 다 뽑아먹은 쥐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위험이 조정된 가장 이성적인 투자 경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보죠. 이 거대한 자본 사이클이 국내 하드웨어 공급망, 특히 반도체에 어떻게 꽂히는지 그 달러의 궤적을 단계별로 쫙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이 엔스로픽에 1달러를 투자하죠. 그 돈은 곧바로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 비용으로 바뀝니다. 엔스로픽은 이 돈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으로 결제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막대한 자본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쓸어 담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는 이 칩을 만들어야 하니까 대만의 TSMC에 천문학적인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TSMC는 AI 연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HBM 메모리를 직접 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좋든 싫든 간에 바로 이 엔스로픽의 끔찍한 현금 소진율, 그 거대한 자본 폭포수가 떨어지는 맨 끝단에 절대적으로 목을 메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상장의 성패는 단순하게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엔스로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현금 소각로가 도대체 언제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 2027년까지 이어질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조만간 다가올 S1 신고서는 그동안 시장을 덮고 있던 화려한 PR 환상들을 싹 다 벗겨내고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차가운 재무 데이터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겠죠. 과연 이 거대한 상장쇼는 AI 시대의 진정한 대관식으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이 폭발적인 자본 사이클의 정점, 즉 상투를 알리는 마지막 신호탄이 될까요? 그 냉혹한 판단은 조만간 쏟아질 차가운 숫자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직접 내리셔야 할 겁니다.